자, 첫 번째 경기 안산 대 충북 청주. 자, 일단 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범수 선수가 결장, 그리고 이제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이강한, 그리고 최석현 선수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뭐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는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안양 상대로 원정에서 지며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 뭐 전반전에 안양의 포워드인 이제 니콜라스가 이제 좀 경고 누적으로 인해 좀 퇴장을 당하며 이제 안산이 좀 수적 우위에 있었지만, 오히려 이제 라인을 무리하게 올리다가 안양의 역습에 대처를 잘 못하면서 결국 좀 지게 되었어요. 좀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한 명 좀 퇴장 당한 좀 안양 상대로 이제 좀 무리하게 플레이하다가 되려 당한 그런 좀 직전 경기의 그런 안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충북 청주 역시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최근 이랜드와 천안시티 상대로 연패를 당하며 이제 흐름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5경기 연속 좀 승리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좀 흐름이 좀 좋지 못한 상태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충북 청주 입장에서는 뭐 이번 경기 좀 승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흐름 전환이 이제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이제 이전까지만 해도 충북 청주가 경기력이나 조직력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었겠지만, 최근에는 뭐 충북 청주의 경기력이 그렇게 뭐 좋지는 못하고, 오히려 이제 안산이 이전보다 경기력이 확 좋아지면서 좀 대비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전반기에 비해 이제 좀 스텝한 그런 좀 안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최근 좀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충북 청주보다는 안산이 더 좀 기대치가 좀 높다고 봐도 좀 할 말 없는 좀 상황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는 조직력도 좀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전에 비해 좀 수비 밸런스도 이제 좀 괜찮아졌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개선된 모습을 좀 바탕으로 현재 좀 좋은 그래도 성적을 좀 내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현재 안산이 지금 충북 청주에 비해 뭐 공수 방면에서 크게 밀릴 게 없고, 그리고 홈에서는 지금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지금 강한 면모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홈 3경기 중에서는 이제 우승 후보인 뭐 안양과 이랜드 상대로도 이제 지지 않았을 정도로 확실히 홈 안산의 그런 좀 최근 경쟁력은 굉장히 좀 뛰어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상대 전적 봤을 때는 최근 5경기 기준 이제 4승 1무로 충북 청주가 많이 좀 앞섰긴 했지만, 현 상황만 봤을 때는 안산이 그런 열세인 그런 좀 상승을 좀 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뭐 좀 흐름이 안 좋고 이런 좀 충북 청주보다는 그래도 홈 안산을 보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안산 프랜승 쪽 보도록 할게요. 안산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이거는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언더. 네. 자, 그래서 안산 프랜승의 2.5 기준 언더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산 대 천안시티. 자, 일단 아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마호 선수가 결장. 자, 그에 반해 이제 천안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아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좋은 결과를 좀 만들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 전남을 꺾으면서 리그 3위까지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위인 그런 이랜드와 승점은 같지만 지금 한 경기 지금 더 치른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아산이 좀 이번 경기 이기고, 그리고 이랜드가 뭐 이제 안양 상대로 이제 뭐 만약 진다고 하면은 충분히 뭐 이제 이번 시즌 2위까지도 지금 노려볼 만한 그런 좀 아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티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천안시티 역시 좀 최근 연승 중으로 이제 상승을 타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좋은 공격력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게다가 이제 뭐 천안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원정에서 5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 중으로 원정 성적 역시 굉장히 좀 좋은 편입니다. 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양 팀 다 공격 템포가 좀 빠른 편에 속해요. 그리고 특히 좀 역습 경기가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 약간 좀 역습을 통한 그런 좀 이제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 많이 좀 그려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더 스피디한 그런 경기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번 경기는 뭐 막 마냥 그렇게 좀 템포가 좀 느린 경기로만 이제 흘러갈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뭐 공격 전개가 뭐 좋긴 하지만 수비에서는 지금 아산이 더 안정적인 편이에요. 네. 그리고 특히 뭐 이제 아산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더더욱 지금 수비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실점 위험이 더 큰 팀은 오히려 좀 천안시티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천안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비 전환이 좀 느리다 보니까 역습이 좀 실패할 경우에는 바로 좀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좀 천안시티의 그런 좀 느린 수비 전환을 좀 고려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실점할 가능성도 염두는 해볼 만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히 좀 공격은 좀 양팀 다 좀 좋은 편이긴 한데 수비에서는 아산이 아무래도 더 좀 좋다 보니까 이런 좀 안정된 좀 수비를 좀 바탕으로 아산이 또 유리한 좀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수비 밸런스가 더 좋은 그런 아산이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을 보고, 그리고 활용 면으로도 지금 밀릴 게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을 좀 바탕으로 이제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5경기 기준 좀 4승 1무로 아산이 이제 천안시티 상대로 많이 좀 강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적인 면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번 경기는 아산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뭐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아산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이거는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바. 그래서 아산승의 오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랜드 대 안양. 자, 일단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양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지금 퇴장당한 니콜라스와 이창용 선수가 지금 결장 중 상. 네, 이렇게 이제 말씀 드려보네요. 자, 일단 현재 지금 양 팀은 각각 리그 1, 2위를 좀 기록하고 있지만 승점은 9점 차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양이 일단 뭐 현재 1위로 이제 지금 승점 54점, 그리고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2위로 지금 45점으로 양 팀의 좀 승점 차가 다소 좀 많이 차이 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 이제 안양이 이기게 되면은 이제 우승까지 좀 도달하는 데 있어 이제 9분응선을 좀 넘었다고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랜드가 만약에 이기게 되면은 이제 안양과 이제 승점 6점 차까지 지금 좁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번 경기 좀 결과에 따라서 이제 우승 행방이 확 지금 이제 정해질 수도 있는 그런 좀 중요한 매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초반부터 좀 중원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안양보다는 이랜드가 좀 더 템포를 끌어올려 공격적으로 좀 나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더 여유가 있는 그런 안양과 달리 이제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를 무조건 이겨야 이제 우승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안양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공세를 좀 초반부터 펼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안양 역시 이제 이랜드가 좀 템포를 끌어올리면 이제 그에 맞춰 좀 맞불을 좀 놓을 경우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뭐 이 경기는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을 염두는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드려봤네요. 자, 물론 이제 막상 막하인 매치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랜드가 홈이라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좀 더 이제 이랜드 쪽에서 유리한 부분은 좀 있다고 봐요. 그렇죠. 자, 다만 근데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현재 뭐 안양이 이제 이랜드 상대로 4연승 중으로 극강의 모습을 이제 좀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이 두 팀이 좀 맞붙었을 때 매번 안양이 이제 이랜드 상대로 대응 전술을 잘 준비하며 좋은 경기력을 좀 꾸준히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을 더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안양이 좀 이랜드 상대로 잘 좀 준비를 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상성이나 약간 좀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뭐 안양이 더 좀 우세한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제 아무리 좀 이랜드가 홈이라고 해도 좀 정배 사이드로 보기는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네,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안양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이것도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오바. 네. 자,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리가 경기. 세비야 대 바야돌리드. 자, 일단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 결장. 그리고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홈에서는 무패를 기록하며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원정에서는 전패 중으로 홈과에서의 그런 평차가 굉장히 좀 큰 편입니다. 물론 뭐 이제 바야돌리드의 최근 원정 경기들 봤을 때 뭐 이제 바셀, 레알, 이제 셀타비고와 같이 공격이 센 팀들만 주구장창 만났다 보니까 수비에서 좀 고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원정에서의 실점이 좀 압도적으로 좀 높았던 그런 좀 바야돌리드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요 경기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세비야가 홈이다 보니까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끌어갈 것으로 봅니다. 자, 다만 근데 최근 좀 세비야의 공격 전개가 그리 좋지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이제 공격을 이제 전개하다가 좀 템포를 좀 끊어먹는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좀 생각보다 이제 세비야가 공격에서 안 풀릴 경우도 염두는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냥 이제 세비야 페이스대로 이제 경기를 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좀 의구심이 드는 그런 좀 현재적으로 좀 세비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세비야의 공격적인 좀 문제를 좀 고려했을 때 바야돌리드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이제 좀 수비에서 부담이 좀 덜할 수도 있는 경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최근 이제 원정에서 상대했던 뭐 바셀, 레알 마드리드, 이제 셀타비고에 비해서는 이제 수비가 한결 더 편할 수 있는 그런 좀 바야돌리드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세비야의 좀 최근 흐름이나 경기력이 좀 더 낫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바야돌리드 역시 뭐 원정에서 빌드업도 잘 안되며 이제 경기력이 좀 좋지 못하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세비야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세비야 승부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이거는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좀 바야돌리드가 원정에서 좀 최근 실점이 많긴 하지만 그런 이제 앞서 이제 공격이 좀 센 팀들과 달리 좀 최근 좀 세비야의 그런 좀 공격 전개가 안 좋고 그리고 좀 득점력 또한 좀 저조한 편을 고려하면은 확실히 좀 더 이제 바야돌리드가 수비에서 여유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바야돌리드 역시 뭐 원정에서 공격 전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좀 양 팀의 특성을 고려하면은 이거는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세비야 승은 보되 언어와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세비야와 바야돌리드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발렌시아 대 오사수나. 자, 일단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슈고드로, 그리고 라파미르, 그리고 호세가야, 그리고 지금 디아카비 등 주축 선수 다수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여전히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발렌시아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에 반해 이제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주중에 파리 원정을 갔다 온 지로나 상대로 홈에서 이기며 리그 6경기 만에 드디어 첫 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는 뭐 전반적으로 지로나가 경기를 좀 주도했지만 후반에 자책골을 넣으며 발렌시아 쪽으로 흐름이 이제 확 넘어갔고 그리고 곧바로 이제 바로 또 발렌시아가 추가골을 넣으면서 결국 이제 이게 되었었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좀 리그 첫 승을 좀 기록한 그건 좀 발렌시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뭐 라스팔마스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며 홈에서 지금 3연승을 기록하고 있지만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2연패 중으로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라운드가 좀 진행될수록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현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홈과 원정에서의 좀 편차가 큰 그런 현재 좀 오사수나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달해 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오사수나뿐만 아니라 발렌시아 역시 지금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가 큰 편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홈에서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홈 이점을 살려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발렌시아나 오사수나나 이제 두 팀 다 좀 측면을 기점으로 공격을 좀 풀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좀 측면 위주로 파고들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측면 싸움도 좀 치열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좀 보여집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 좀 차이를 봤을 때는 당연히 발렌시아가 더 유리한 요소가 많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발렌시아가 이제 휴고 도르를 좀 비롯해 좀 주축 선수들의 결장은 전력 면에서 여전히 좀 타격이 크고, 그리고 이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공격이 이제 평균적으로 좀 좋지도 않기 때문에 언제든 공격이 좀 침체될 수 있다는 점도 좀 고려는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 뭐 지로나가 자책골로 인해 이제 급격히 좀 수비가 무너지면서 발렌시아가 승기를 잡았긴 했지만, 자책골 전에는 발렌시아가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면서 공격에서 좀 많이 답답한 모습을 좀 보였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득점력과는 별개로 여전히 좀 공격에서의 그런 발렌시아는 크게 좀 믿음을 안 가는 편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들어봅니다. 그렇죠. 자,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사수나가 원정에서 이길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오사수나 뭐 역배선을 좀 보기도 많이 좀 애매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고민을 하다가 승패로 뭐 접근하기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현 상황에서 솔직히 뭐 발렌시아가 이긴다고 해도 뭐 대승까지 좀 기대하기는 많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발렌시아가 이긴다고 하면은 뭐 1점 차 정도의 햄무 정도 보는 경기, 그리고 이 경기는 뭐 무승부가 날 수도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햄무할 무로 좀 접근하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반은 이거는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러 할게요. 2.5점 언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대 알라베스. 자, 일단 뭐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디아즈, 그리고 카우인가, 그리고 세바요스, 그리고 지금 카르바알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좀 선수들 결장이 있는 그쪽 레알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풀백인 테나글리아가 결장 중입니다. 자, 확실히 좀 테나글리아의 좀 최근 좀 좋은 폼을 좀 고려했을 때 확실히 좀 테나글리아의 좀 결장은 알라베스 입장에서 조금 타격이 클 수 있다, 네,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달해봤습니다. 자, 일단 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연승 중으로 좀 상승을 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 에스파뇰 상대로는 30개 넘은 그런 슈팅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공격력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대1 대승을 거둔 그좀 레알 마드리드라고 이제 좀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좀 벨링엄이 복귀하면서 전개가 더 매끄러워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좋은 득점기의 창출이 이전보다는 더 좀 많아진 상황입니다. 네, 확실히 이제 챔스 그 슈투트가르트전부터 이제 좀 벨링엄이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확실히 좀 공격이 더 살아난 게 좀 느껴졌고, 그리고 이제 벨링엄이 돌아오면서 공격 옵션도 좀 다양해지면서 이제 효율적인 공격을 계속해서 좀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제 좀 조직력이나 이런 부분도 더 나아진 그런 좀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좋은 공격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네요. 자, 일단 이 경기도 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레알 마드리드가 막지건님 반갑습니다. 뭐 높은 볼 점유를 좀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알라베스 역시 좀 최근 공격 전개가 좋고, 그리고 좀 득점력도 이제 물이 올랐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충분히 좀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전진 패스가 좋고, 그리고 침투나 이제 역습도 최근 좀 매섭기 때문에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제 레알 마드리드도 어느 정도 좀 알라베스 상대로 위협적인 기회를 좀 허용할 수 있다. 이 점도 좀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뭐 이제 알라베스 역시 좀 상승을 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벨링엄까지 돌아온 즉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는 많이 좀 버거울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다음에 이제 꼬마와 중요한 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선두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은 이번 경기는 이제 좀 반드시 좀 잡아야 하는 경기라고 이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이 경기 이후부터는 이제 레알의 그런 일정이나 그런 좀 상대 팀들도 전부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제 좀 승리를 하고 좀 가야 되는 좀 경기지 않나 좀 예상을 해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더 뭐 동기부여라면 뭐 동기부여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여러 좀 승리에 대한 그런 좀 동기도 더 큰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뭐 추가로 뭐 상대 전적까지도 봤을 때도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알라베스 상대로 5연승 중으로 상승상 지금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요 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레알 마드리드 사이드를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요건 레알 마드리드 승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고, 요거는 저는 1엔드 기준 마이너스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마이너스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승, 마이너스 3.5 기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그 외 경기는 이제 컵 경기가 이제 있죠. 네, 맨시티 대 이제 와포드. 자, 일단 이제 맨체스터 시티는 좀 비상이긴 해요. 이제 최근 덕배 이어, 그리고 이제 지금 로드리까지 이제 부상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뭐 시즌 아웃이 지금 유력한 그런 좀 부상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덕배에 이어서 이제 로드리까지 이제 없어진 그런 좀 맨시티는 좀 경쟁력이 확 좀 떨어질 수 있고, 게다가 이제 최근 뭐 챔스나 이런 것까지 병행하느라 일정도 굉장히 좀 빡세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뭐 맨시티가 뭐 로테이션 위주로 거의 좀 2군 위주로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승리를 본다고 하면은 맨시티 승을 좀 보긴 해요. 다만 근데 요거는 뭐 그렇다고 마인승 이런 거보다는 그냥 2점 네 마이너스 2 이제 햄무 정도, 네, 2햄무 정도 보는 경기로 이제 고배당 가져가는 경기,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맨시티 승이긴 한데 마인승으로 가져가기는 뭔가 좀 배당 대비 좀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그냥 고배당으로 한번 2햄무 도전 경기, 네, 이렇게만 한번 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토리노 대 엠폴리. 자, 요거는 저는 뭐 이제 토리노가 확실히 좀 이번 시즌 살아난 모습 보여주긴 하지만 지금 엠폴리의 그런 좀 모멘텀이랑 경기력이 굉장히 좀 물이 올랐고, 그리고 컵 경기라는 점까지는 고려했을 때 그런 1.6대 토리노 승배당은 저는 배당 대비 좀 메리트가 없다고 봐서 요거는 본다고 하면은 저는 엠폴리 프랜스 배당 대비 했을 때 보거나, 그리고 어느 하나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컵 경기 2개까지 마무리해 봤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이제 K리그 2 그리고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